안녕하세요. 북치네 서재입니다. 생의 무게에 지쳐갈 때 낭만적 일탈을 꿈꿀 수 있는 어딘가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와바다 야스나리의 설국은 니가타 현의 에치고 유자와가 배경임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저 먼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라는 첫 문장을 통과하는 순간 독자들은 은하수 쏟아지는 눈 덮인 하얀 어둠의 정막 앞에서 허무와 생명력이 동시에 유동치는 초월적 세계로 빠져듭니다. 터널을 지나 눈의 세상으로 들어서자 기차의 유리창은 밝혀진 불빛으로 거울이 되고 거울 속에는 고요한 저녁 풍경이 흐릅니다. 무위도식하며 살아가는 여행자 시마무라는 거울 속에 비친 병색 짙은 파리한 남자의 손을 쥔 서늘하게 아름다운 처녀 모습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동시에 지난 겨울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지만 기억하려 할수록 달아나는 여자의 환영과도 씨름하는 중입니다.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여자의 감촉을 아는 그의 손가락뿐입니다. 철저하게 주인공 시점에서 기술된 이 소설은 도쿄에서 무위도식하며 살아가는 시마무라가 작년에 한 차례 관계를 맺어 손가락이 기억하는 여자로 지칭되는 고마코와 이번 기차 여행에서 눈에 들어온 슬프고도 아름다운 요코 사이에서의 마음 풍경입니다. 눈 고장의 온천장에서 게이샤로 살아가는 고마코에게는 통속적이면서도 애수어린 사연이 있습니다. 고마코는 자신에게 악기 연주와 춤을 가르쳐준 선생님 아들 유키오가 긴 병에 시달리자 게이샤가 되어 그의 요양비를 대며 잠정적 약혼녀가 되지만 실상 유키오 곁을 지키는 것은 오직 그만을 위해 간호사가 된 요코라는 여자입니다. 곧 죽을 남자의 약혼녀나 애인이 되는 일 모두 시마무라에게는 허무한 아름다움으로 여겨집니다. 누구도 읽어볼 일 없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을 기록하는 고마코는 눈처럼 새하얀 목덜미와 흥분으로 종종 얼굴빛이 붉어지는 고작 20이 되었을까의 여자입니다. 시마무라는 그녀를 보며 발가락 뒤 오목한 곳까지 깨끗할 것 같은 청신함을 느낍니다. 남자가 고마코나 요코에게 매혹당한 것은 그 헛수고의 무의 속에서 순수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마무라 역시 헛수고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도쿄에서 외국 무용을 사진으로 보고 그것을 평해 적은 부스에 호합한 평론집으로 내는 시마무라는 적당한 공상과 환영 혹은 냉소 사이에서 몽환적 아름다움을 쫓는 남자입니다. 시간예술이자 행위예술인 무용에 대해 사진이나 그림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무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본 무용계에서 활동했지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을 때 서양 무용계로 떠난 그는 현실에 발을 두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일본 무용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신의 일이 오히려 시마무라를 안심시켰다는 것은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그가 눈이 올릴 듯한 고요 속의 신비로운 요코에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나 고마코의 뜨거운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은 생례적 허무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도쿄라는 현실이 부산스러울 때 터널을 경계로 몽환적 세상이 펼쳐지는 설국으로 넘어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동안 3번 온천장을 찾은 시마무라는 그때마다 조금씩 처지가 달라지는 고마코에게 마음을 줄 듯하면서도 좀 채 곁을 주지 않습니다. 시마무라에게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고마코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 새하얀 얼굴에 홍조가 가득합니다. 열정적이면서도 농염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마코에게
시마무라가 순수한 애정을 느끼는 것은 그녀가 지닌 깨끗한 인상 때문입니다. 시마무라는 그에게 다가서려는 고마코에게는 친구 사이로 남고 싶다고 하면서도 좀 채 가까워질 수 없는 차갑고 먼 불빛 같은 요코에게 오히려 마음이 끌립니다. 순수성의 표상인 눈의 세계에서 헛수고와 다를 바 없는 사랑을 하는 그녀들이나 무의의 예술을 하는 시마무라 모두 허무한 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설에는 한 계절을 버티지 못하고 창 앞에서 속절없이 죽어가는 벌레에 대한 묘사가 빈번히 등장합니다. 인간의 생 역시 다를 바 없을 터입니다. 때가 되면 흔적 없이 쓰러지는 인간 삶을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일은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인생도 사랑도 예술도 무심히 흘러가는 자연 앞에서 예외 없으며 그 무의 속에서 기어이 애쓰는 삶은 고귀한 슬픔이자 아름다움입니다. 요코는 간병했던 남자가 죽자 화마 속에 제 육신을 던집니다. 창고 2층에서 불이 나자 인형처럼 추락하는 요코를 보며 시마무라는 은하수가 그의 몸 안으로 흘러드는 듯한 느낌에 전율합니다. 깜깜한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쏟아질 듯하고 순백의 지상에서 시뻘건 불길 사이로 인형을 방불케 하는 요코의 추락은 처절한 허무미의 극치입니다. 설국은 196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었습니다. 당시 스웨덴 할리먼에서는 일본인의 마음 정수를 뛰어난 감수성으로 표현하는 그 서술의 능숙함을 수상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주제나 사상, 줄거리 모두 불명확한 이 작품의 미학은 손에 잡히지 않는 소유 불가능의 아름다움을 현존했기 때문일 터입니다. 우리가 봄날 흐드러진 꽃과 가을 단풍에 매혹되는 것은 곧 쓰러지고 말 찰나적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귀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덧없음이듯 진정한 아름다움은 미끄러집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신기루와도 같은 아름다움의 본질을 문체와 이미지로 직조해내었습니다. 이 잔향 가득한 소설을 읽고 나면 고독하고 허무한 내면 세계가 들썩이는 듯한 동요가입니다. 주인공 시마무라는 이름에서 보듯 외지에서 온 사람이며 때가 되면 다시 현실계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마코의 허무하면서도 야성적인 열정과 요코의 청초한 비애미가 아름다운 것은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만나는 눈의 고장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마는 흰백의 눈은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 찰나의 아름다움이며 이 소설이 이미지화한 세계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가와바다 야스나리는 설국에서 일본 미의식의 정수인 적막하고 쓸쓸하면서도 덧없는 것들을 찬미하는 와비사비나 모노노 아와레를 시각화해 내었습니다. 그토록 세상을 낭만화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한 작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 역시 어렴풋이 이해됩니다. 고마코가 지닌 뜨거운 생명력 앞에서 주저하면서도 요코의 추락의 아름다움을 느낀 시마무라는 가와바다 야스나리 자신으로 읽힙니다. 탐욕과 과잉, 소음으로 번잡한 도시의 삶에 지칠 때 여백 가득한 설국으로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에서 한 발 떨어진 그 세계에서는 기꺼이 헛수고와 같은 덧없고 무상한 것들을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 그렇듯 무용한 것들은 세상을 구원하지 않던가요? 감사합니다.